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기관들이 어디를 투자했는지 잘 분석하고 좋은 종목을 고르면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이 어디인지가 중요하겠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베일리 기포드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일리 기포드가 생각하는 제2의 테슬라, 아마존, 모더나는 어떤 산업이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는 베일리 기포드는 테슬라 2대 주주는 아닙니다. 작년 말까지 2대 주주였으며 최근에 테슬라를 많이 매도해서 5대 주주로 바뀌었습니다. 제2의 테슬라에 투자하겠다면서 지분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 베일리 기포드가 어떤 기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07년에 설립됐으며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현재는 200빌리언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베일리 기포드는 영국 자산 운용사로 테슬라를 무려 7달러대부터 매수하여 100배 이상의 넘는 수익을 낸 엄청난 운용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마존도 IT 버블 때 매수하여 평단가가 167달러입니다. 넷플릭스도 135달러에 엔비디아도 151달러의 평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의 혁신적인 기업에 미리 투자하여 최소 5년 이상 묵혀두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내는 기관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넥스트 테슬라로 모더나, 일루미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릴리움에도 큰 투자를 했습니다. 베일리 기포드의 투자 철학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베일리 기포드는 8월 23일 기준 484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위를 유지하던 테슬라도 2020년 3분기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얻은 수익을 모더나나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 큰 기회를 노리고 불확실한 수익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즉, 아직 매출이 없더라도 미래에 좋아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베일리 기포드의 투자 철학은 혁신적인 기업들을 투자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익률 높은 종목들을 정리하고 장기적인 가치와 큰 기회를 추구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전 뉴스에서 보이다시피 EV톨 회사인 릴리움에도 큰 투자를 했고 성장주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베일리 기포드가 투자한 EV톨 회사 릴리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올해 2분기 베일리 기포드의 포트입니다. 보시면 상위 11개 기업 중 딱 한 기업을 빼고 전부 많은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이 기업은 유일하게 물량이 증가했고 현재 베일리 기포드의 포트 1위인 모더나입니다. 베일리 기포드에서 넥스트 테슬라로는 모더나와 일루미나를 뽑았습니다. 두 기업 전부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모더나를 투자한 이유로는 넓게 응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루미나를 투자한 이유는 유전자 시퀀싱, 즉 염기서열 분석 머신을 만드는 회사로 미래에 더 큰 활약을 보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헬스케어가 엄청 성장할 것이라고 베일리 기포드는 보는 듯합니다. 근데 일루미나는 이번에 매도했습니다. 보시면 첫 매수한 시기와 평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모더나가 현재 거의 400달러인데 평단가가 108달러입니다. 테슬라는 2013년 1분기에 첫 매수했고 계속 추매해서 41달러가 평단가입니다. 아마존은 2004년에 진입해서 현재 평단가가 167달러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보시면 정말 초기에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베일리 기포드의 21년 1분기 포트를 보다가 베일리 기포드가 처음으로 매수했고 상당히 많은 양을 투자해서 그 종목을 분석한 영상입니다. 바로 핀테크 업체 어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물량이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위 사진이 1분기 사진이고 그 아래가 2분기 사진입니다. 이번에도 물량을 늘렸지만 크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약 150밀리언 달러 정도를 매수했으며 비중은 베일리 기포드 전체 포트에서 0.35%로 0.03%가 늘었습니다. 엄청 작아 보이지만 0.01%만 늘어도 50밀리언 달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워낙 운용자산이 크기 때문이죠. 보시면 매수 단가가 69.9로 1분기보다 1달러 정도 떨어졌습니다. 현재 어펌 주가가 65달러쯤 되니 지금 사면 베일리 기포드보다 평단이 낮습니다.
그 이후에 어펌한테 이런 호재가 떴는데요.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 루머라고 합니다. 미국 애플과 어펌홀딩스가 캐나다에서 BNPL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8월 3일에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면 꽤 공신력 있는 언론입니다. 8월 안으로 이 서비스를 런칭할 것이며 캐나다 현지 애플 소매 담당자에게도 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과 어펌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자사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에 어펌의 BNPL 서비스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듯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캐나다서부터 미국 등 전세계로 애플페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어펌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어펌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2분기에 베일리 기포드가 어떤 색다른 기업을 매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매수한 기업들부터 먼저 봐보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개 기업이 가장 큰 비중으로 매수했습니다. 리커전과 오틀리입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 기업 모두 올해 3, 4월에 상장된 신생기업입니다. 먼저 리커전입니다. 시총은 약 3.3빌리언 달러이며 생명공학 기술 회사입니다. 21년 1분기와 2분기 매출은 동일하게 2.5밀리언 달러입니다. 베일리 기포드 평단이 36달러로 현재 베일리 기포드도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2013년에 설립된 회사로 A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어떻게 AI를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약을 개발하고 후보 물질을 찾는 데만 4.5년이 걸리고 성공 확률은 51%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하는 데 1년이 더 걸리며 69%만 통과한다고 합니다. FDA 인증과 임상을 거치는데 8에서 11년 가까이 걸리며 성공 확률은 평균 11%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출시되는 확률은 4% 미만이며 14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은 무려 2.5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게 현재 제약업체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신약들이 비싼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단계에 AI를 반영하면 더 많은 후보 물질을 찾을 수 있으며 임상하고 인증 간 성공 확률과 기간, 시간이 전부 줄어든다고 합니다. 리커전의 AI 기능을 사용하면 실패한 약물을 더 빠르고 일찍 걸러내고 비용도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개발 기간도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와 생물학 융합 부분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모더나와 일루미나를 생각해보면 역시나 이런 헬스케어 쪽에 미래 핵심 산업이 있다고 베일리 기포드는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을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84%가 기관 물량이며 베일리 기포드가 1위, 뱅가드, 아크, 크레딧 스위스, 블랙록 등 큰 헤지펀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회사일 것입니다. 오트밀 회사인 오틀리는 스웨덴에서 귀리로 만든 다양한 식물성 유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명은 사람과 지구를 위해 더 나은 식량을 제공한다입니다. 오틀리 귀리 우유는 동물성 우유보다 온실가스를 80% 줄이고 토지 사용은 79%, 에너지는 60% 감소시키면서 만들 수 있고 영양가 핵심 섬유질, 소화까지 잘 되는 우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건강에 좋은 식품 및 음료를 만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매출이 꽤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나 베일리 기포드는 물려 있습니다. 기관 물량은 20% 정도 됩니다. 크지는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여기도 쟁쟁한 헤지펀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스톤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베일리 기포드가 2위입니다. 3위는 JP 모건이고 인베스코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일리 기포드가 2분기에 가장 비중을 늘린 종목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광고회사입니다. 무려 0.47%의 비중을 늘려서 총 2% 가깝게 가지고 있으며 베일리 기포드 12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2018년 3분기에 첫 매수를 시작했으며 평균 단가는 72.5달러입니다. 현재 77달러로 매수 단가와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으며 2009년에 설립됐습니다. 디지털 광고 플랫폼이자 광고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디지털 광고를 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업입니다. TV, 오디오, 영상, 모바일 등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프로그래머틱이라는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를 노출시켜준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화가 더 빨라지면서 트레이드 데스크의 미래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상 매출도 코로나를 발판 삼아 연평균 30%의 성장률로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물량을 보겠습니다. 67%가 기간 물량이며 1등 보유기관이 베일리 기포드, 2위가 뱅가드, 3위가 블랙록, 4위가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있습니다. 큰 헤지펀드들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런 호재로 더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이 크롬에서 쿠키 제거를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여러 광고 기술주가 급등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이날 16%로 가장 높게 상승했습니다. 쿠키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해 방문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방문 기록으로 사용자의 여러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쿠키를 통해 여러 사이트에 걸쳐 소비자가 원하는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 광고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광고 플랫폼 트레이드 데스크의 경우 다량의 쿠키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의 소비 성향에 맞춰 광고를 송출하는데 이 데이터 중 대부분이 구글 쿠키 데이터입니다. 이 때문에 구글에서 쿠키가 없어지면 데이터가 없어지므로 트레이드 데스크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까지 2년 연기했으므로 광고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트레이드 데스크가 그 사이 다른 방법으로 광고를 효율적으로 송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종목 예상 매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빨간 글씨는 현재 베일리 기포드의 포트 비율입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좀 더 작고 리스크가 큰 생명공학 회사인 리커전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 뒤를 이어 친환경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인 오틀리, 마지막으로 광고 플랫폼 기업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아직은 트레이드 데스크 빼고는 큰 비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모더나와 일루미나, 제2의 테슬라와 아마존은 바로 이 3개 기업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이 3개 기업을 자세히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